최근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하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이제는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화웨이 공주라 불리는 화웨이의 멍한저우 부회장이 최근 미국과 기소연기 합의에 2년 9개월 만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났고, 중국은 중국에 구금됐던 미국 남매를 3년 만에 풀어주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6일 신시아 류, 빅터 류 남매가 상하이 주재 영사관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 남매는 2018년 중반 병든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찾았다가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남매 어머니도 중국 입국 후 구금됐습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조치가 돈 세탁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남매의 아버지가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출국 금지는 합법적이었고 남매 부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진척 사항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경찰이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이나 류 남매 부모의 소재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멍한저우는 지난 24일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전격 풀려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일한 제재법 위반 등 혐의로 캐나다에서 2018년 12월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미국 검찰에 기소됐으며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멍한저우 석방에 맞춰 중국도 간첩 혐의로 구금된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렉 2명을 석방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됐던 헝다그룹의 파산도 일단락되는 듯 보였기 때문에 중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교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헝다그룹 파산은 곧 전 세계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헝다그룹은 중국에서 대출로 땅을 사들여 규모가 작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만 130조 원이 넘었고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2위에 등극할 정도로 몸집이 불어났습니다. 헝다그룹의 창업주인 쉬자인 회장은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중국 부자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무리한 사업 확장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시행이 맞물리면서 중국 국유은행들은 서로 앞다퉈 부동산 관련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헝다그룹의 자금난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헝다그룹은 당장에 갚아야 할 이자 수백억 원조차 낼 수 없게 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전망됐는데요.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린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자회사 보유 중국 성장은행 지분 19.93%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성장은행의 시총은 615억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4천억 원이어서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헝다는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채권이자 지급 등 당장 급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는 있을 전망입니다. 헝다그룹 문제까지 해결되자 중국은 이제 모든 일을 잘 풀릴 것이라며 우쭐해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은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충격적인 전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세계은행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률만 8.5%로 기존 8.1%포인트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스스로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지난 23일 밤 중국 선양시 신베이구 도로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돌발 정전으로 도로를 비추던 가로등은 물론 신호등까지 꺼지면서 많은 차가 얽혀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전은 불편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일 랴오닝성의 한 공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환풍기가 멈춰 용광로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노동자 23명이 중독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잇따른 대규모 정전은 중국의 전력난이 산업용 전력 공급 제한 수준을 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아웃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바짝 긴장시킨 헝다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중국의 이번 전력 대란 뒤에는 중국 특유의 계획경제의 그림자가 이른거립니다.
9월 중순 이후 돌출한 중국 전력 대란의 원인으로는 호주와의 외교 전쟁으로 인한 석탄 수입 부족 등이 거론되지만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고 불리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 핵심 원인이 된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란 중앙정부가 연초 세운 계획에 따라 각 지방이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총 에너지 소비량을 양대 기준을 일정 수준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올해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작년보다 3%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 점검 결과 많은 성이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작년보다 에너지 소비가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지도자들은 연내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제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8월 펴낸 상반기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광둥, 장수, 칭하이, 푸젠, 윈난, 닝샤 자치구, 광시 자치구 등 7개 성급 지역이 이중 통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이중 적색 경보를 받았습니다. 28일 중국 경영보 등에 따르며 중국에 공장이 있는 애플과 테슬라의 일부 공급업체는 최근 전력 공급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공급업체인 대만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방정부의 전력 공급 제한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4, 5일 동안 장수성 쿤산에 있는 공장 3곳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업체의 한 직원은 공장 운영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폭스콘의 계열사로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성정밀과 애플 아이폰의 스피커를 공급하는 콘크래프트도 쿤산의 공장을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5일간의 생산 중단이 정상적인 활동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핵심 협력 업체이자 아이폰 조립 업체 가운데 하나인 대만 페가트론도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쿤산과 수저우에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가트론은 지금까지 생산량의 대폭 감소는 피했으며 전력 공급 우선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업계 애널리스트 마지화는 테슬라와 애플의 공급 업체들은 긴급 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생산 중단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공급망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반도체 기업도 전력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외국 기업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회사 NXP의 제품을 공급하는 CWTC는 수저우 공장의 생산을 5일간 중단했습니다. 쿤산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ASE 쿤산도 30일까지 나흘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 중단이 길어지면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해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력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심각한 전력난 속에 엘리베이터의 전기가 갑자기 끊겨 안에 갇히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 두나에서 지난 26일 일가족 4명이 외출하려고 승강기를 탔다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45분간 갇혀 있었다고 신경보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던 엄마 장모 씨는 다행히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덕분에 이웃을 통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장 씨는 전력 공급 제한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전에 공지했으면 엘리베이터를 안 탔을 것이다. 왜 사전에 공지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린성 옌지에서도 전날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전으로 멈춰 30분간 안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중국 전역이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국과 손잡은 국가들이 연이어 중국에 폭탄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백신을 구매하겠다는 백신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한국과 러시아를 통해 위기를 해결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또한 모로코는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각기를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구입하기까지 하면서 대놓고 중국과 적대 관계를 선포했습니다. 호주도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1대1로를 기반으로 나중에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까지 점령해 중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기밀 지도가 공개되자 호주는 중국과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수조 원 규모의 최첨단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을 사실상 계약했고, 이를 만든 한화 디펜스는 호주 현지에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자 화웨이 5G 통신 사업 참여 배제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중국 책임론 제기 등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군사행동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빌미로 현재 중국이 호주의 무역 핵심 길목이자 아시아 무역의 핵심 길목인 말라카 해협, 심지어 한국에도 생명선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라카 해협을 장악해버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를 지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습니다. 1년에 5만 대의 배가 통과하는 이 해협은 세계 물동량의 20에서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로입니다. 특히나 이 해협을 지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90% 이상의 석유가 공급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협은 싱가포르에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해협 초입의 경우는 2.8km 정도로 수로가 좁습니다. 오가는 배들을 유관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좁습니다. 또한 평균 수심이 40m 내외이고 얕은 곳은 25m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속도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지나가는 배들을 상대로 해적질을 하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이 길목을 차단한다면 호주는 물론이고 한국도 무역 대참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해경은 말레이시아 해경과 합동으로 수차례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 소탕 작전을 펼치며 대활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말라카 해협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열수 앞서가는 한국의 전략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